여러분, 안녕하세요. 흙의 비밀, 깨진 인생을 잇는 금빛균열, 흥미로운 황금빛 인생 드라마를 들려드릴게요. 깨진 인생을 아름답게 이어붙일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도 깨진 부분이 있었나요? 함께 그 조각들을 금빛으로 맞춰보시죠. 프랑스 파리에서 성공적인 도예가로 인정받던 윤지혜.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빨리 들어와야 할 것 같아. 10년 넘게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무뚝뚝한 아버지. 국가 무형문화재 도예의 장인 윤태식. 그는 대체 왜 처음에는 딸을 거부했을까요? 그리고 왜 돌아가시기 전에는 지혜 씨만 불렀을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담한 아버지와 재산에만 관심 있는 두 오빠뿐. 내가 프랑스에서 뭐 하는지 안다. 긁을 가지고 장난치지. 아버지의 첫 마디에 지혜의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발견된 깨진 도자기, 조각들과 미스터리한 메모. 깨진 것이 항상 끝은 아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숨겨진 100억의 유산, 그리고 오빠들의 배신까지. 우리가 결정했어. 이 작업실과 땅을 팔기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지혜. 과연 그녀는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흙과 불, 그리고 사랑의 비밀이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계속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파리의 회색빛 하늘 아래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만 울리던 작업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빨리 들어와야 할 것 같아. 민석 오빠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혜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레 위 반쯤 완성된 도예 작품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혜를 기다리던 민우 오빠의 얼굴에는 피곤함만 가득했습니다. 오빠들은 바빠서 못 온다더니. 너까지 학업 중단하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아버지의 첫마디는 날카로웠습니다. 잠시만 있다 갈게요. 아버지가 좀 나아지실 때까지만. 이천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을 끝자락 무형문화재 도예 기능 보유자 윤태식의 작업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리자 썰렁한 바람이 지혜의 뺨을 때렸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갈게. 내일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민우의 차가 떠나고 지혜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자 익숙한 흙냄새가 확 끼쳤어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서 놀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누구냐? 방문을 열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항상 당당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른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만 남아 있었어요. 왜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해서요. 누가 그래? 나 멀쩡해. 아버지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달려가 부축했어요. 프랑스에서 뭐 하다 왔어? 공부는 다 했나? 아직이요. 하지만 아버지가 더 중요해서. 내 오빠들은 바빠서 못 온다더니 너까지 학업 중단하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프랑스에서 뭐 하는지 안다. 흙을 가지고 장난치지. 지혜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현대 도예와 전통 도예의 차이. 그것은 아버지와 지혜 사이의 영원한 벽이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제 방식으로 도예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발전.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1000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 내 손에서 발전된다고? 이웃집 할머니가 죽을 가져왔을 때 지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 며칠 동안 내가 음식 갖다 드렸는데 이젠 내가 있으니 든든하겠다.
오빠들은 얼마나 자주 오세요? 글쎄, 내가 본 건 몇 달 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 지혜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몇 달 전?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니. 작업실 한쪽에는 미완성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만지지 마.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마지막 작품이 될 뻔했던 거야. 이제는 완성할 수 없게 됐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아, 내가 아버지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 현대적인 손길로 내 전통 작품을 어떻게 완성한다는 거야. 그 말이 지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 대학교 지도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 어떻게 됐어? 박사 논문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교수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최대한 빨리 가. 언제가 될지 지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숟가락이 자꾸 떨어졌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에 가요. 병원은 싫어. 내가 죽을 때는 이 작업실에서 죽을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아직 많은 작품을 만드셔야 해요. 아버지의 눈에 순간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얼마나 있다 갈 거니? 지혜는 망설였어요. 아버지가 좀 나아지실 때까지요. 그럼 오래 있어야 할 거다.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오빠들은 바빠서 못 온다더구나. 지혜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기약 없는 체류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의 꿈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지혜는 놓치지 않았어요. 지혜는 핸드폰을 들고 프랑스 대학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혜의 꿈이 안개 속으로 뿌옇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작업실 창가에 앉아 지혜는 아버지의 미완성 항아리를 바라봤어요. 그 선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속에 담긴 깊은 아름다움이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완성해 드릴게요, 아버지. 바깥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맺히는 빗방울처럼 지혜의 눈가에도 작은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지혜가 이천에 돌아온 지 5개월이 흘렀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은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프랑스 대학에 휴학계를 제출했어요. 1년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 지혜는 작업실 구석구석을 정리하다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작품 구상 노트였습니다. 섬세한 선으로 그려진 도자기, 디자인, 유약 배합 비율, 가마, 온도까지 아버지의 평생 연구가 담겨 있었어요. 그걸 왜 만지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지혜는 화들짝 놀랐어요. 와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아버지는 오래된 서랍장에서 더 낡은 스케치북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 평생 연구야. 글의 언어를 읽는 방법. 흙의 언어요? 흙은 말을 해. 내가 진심으로 귀 기울이면 흙이 어떤 모양이 되고 싶은지 들을 수 있어. 지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도의 철학이었군요. 며칠 후 아버지는 지혜를 물레 앞으로 불렀습니다. 손을 가져와 봐. 물에 담근 다음에 흙에 가만히 손을 얹어봐. 그리고 눈을 감아.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흙에게 말을 걸어봐.
안녕, 흘가. 나는 지혜야. 갑자기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물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혜가 의도한 모양이 아니었어요. 흙이 말하게도 지혜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손가락에 힘을 빼고 흙의 움직임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서히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프랑스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더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형태였어요. 이게 제가 만든 건가요? 내가 아니라 흙이 만든 거야. 너는 그저 손을 빌려준 것뿐이지. 그 말에 지혜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릴 적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몰래 흙을 만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혜는 매일 물레 앞에 앉았어요. 프랑스에서 배운 현대적 기법을 잠시 잊고 아버지의 전통 방식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차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이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섬세한 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만드는 거지. 여름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의사는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가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작품 전시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지. 아버지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기뻐 보였습니다. 네,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난 이미 포기했을 거야. 그 말에 지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감사를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혜에게 오래된 도구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제게는 너무 과분해요. 넌 내 딸이야. 내 기술을 이을 사람이기도 하고.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 지혜는 작은 전시회를 준비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민석과 민우가 전시회를 찾았어요. 형제들은 그동안 전화 연락만 간간히 했을 뿐이었습니다. 지혜야, 너 나중에 프랑스 돌아가면 미국도 한번 와볼래? 민석이 물었어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학업은 어떻게 할 거야? 박사 과정 포기하는 거야?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언젠가는 마무리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배울 것이 더 많아요. 저녁 형제들이 떠난 후 지혜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오빠들이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달라. 너희 오빠들은 돈과 성공의 소리를 들어. 하지만 넌 흙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아버지, 제가 여기 남아도 괜찮을까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내 바람을 말하자면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 말 한마디에 지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랐던 아버지의 인정이 이제야 이루어졌어요. 가을 하늘 아래 지혜의 손가락은 흙 위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녀의 작품은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졌습니다.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영혼이 담긴 예술품이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진정한 도예가로 성장하는 기쁨이었죠. 겨울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작업실 창문을 흔들었어요. 지혜는 물레 앞에서 작품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아버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지혜가 달려가 받아내는 순간 그의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마치 빈 껍데기처럼. 아버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지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 떨리는 호흡. 지혜의 마음속에 공포가 꿈틀거렸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 다행이구나. 그 말 한마디에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병원 검사 결과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큰 위험은 넘겼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물 좀 줘. 깨어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에게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내 마지막 작품. 완성하고 싶었는데. 걱정 마세요. 나아지시면 함께 완성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작업실 뒤 창고 안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민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대요. 아버지가 혹시 유언 같은 거 남기셨어? 지혜는 놀랐어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왜요? 아버지 재산 문제로 미리 정리해둘 게 있어서. 지혜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어요.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걱정하다니. 작업실에 돌아온 지혜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작업실 뒤 창고 안에 오래된 나무 창고로 향했어요. 구석에 있는 낡은 목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각각의 조각에는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각들을 맞추자 하나의 항아리 형태가 드러났어요. 청자 항아리였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깨진 것이 항상 끝은 아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병원으로 돌아가니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술은 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내 인생은 충분히 살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으로 있고 싶구나. 창고에 있는 조각들 봤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봤어요. 깨진 백자 항아리였죠? 그건 내 첫 작품이었다. 완벽하지 않았지. 어느 날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 순간 깨달았다. 깨진 조각들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내 마지막 작품은 그거야. 깨진 것들을 다시 모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함께 완성해요. 민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위험하신 거야?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와 민우가 이렇게 성공해서 기쁘구나. 아버지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제발요. 내 결정은 변함없어. 오후 아버지는 지혜를 다시 불렀어요. 내 작업실 바닥. 물레 아래 나무 판자 있지. 그걸 들어보렴.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민석과 민우가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법대로 상속되는 거지. 지혜 몫은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작업실과 도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차피 그녀는 도예가잖아. 지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분배를 논의한다니. 밤이 되어 갑자기 심장 모니터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지혜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서 깨진 도자기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깨진 것이 항상 끝은 아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지혜의 가슴에 뜨거운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겠다는 약속. 그것이 지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빈 작업실로 돌아온 지혜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물레 아래 나무 판자. 물레 바닥에서 나무 판자를 들어올리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 안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안에는 낡은 편지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딸 지혜에게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의 꿈을 접고 내 곁을 지켜준 내 마음을 알고 있었다. 작업실 뒤 토지 5,000평은 이미 내 이름으로 해두었다. 또한 내 작품 중 일부를 국제 경매에 내놓아 얻은 수익금과 평생 모은 돈을 진탁에 맡겨두었다. 열쇠는 내 비밀 금고를 여는 것이다. 작업실 동쪽 벽 3번째 벽돌을 누르면 금고가 나온다. 내 오빠들은 작업실과 토지를 반려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모르게 이미 법적으로 내가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도록 해두었다. 마지막으로 내 미완성 작품을 완성해 주었으면 한다. 창고에 있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 그것이 열쇠다. 내가 있어 행복했다. 내 딸아, 아버지가...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동쪽 벽 3번째 벽돌을 누르자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열쇠로 열어보니 신탁 계약서, 토지 증명서 등 법적 문서들이 있었어요. 금액란에 적힌 숫자에 지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100억 원. 상자 안에는 오래된 도장과 메모가 있었어요. 이것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업 도장이다. 이제 내가 가업을 이어가길 바란다. 민석과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건설회사 사람이 함께였어요. 우리가 결정했어. 이 작업실과 땅을 팔기로. 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비즈니스야. 이 부지는 개발 가치가 높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오빠들이 떠난 후 지혜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창고에서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가져와 작업대에 펼쳤어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킨츠기 캔 츠지 기법. 깨진 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균열을 금으로 강조해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지혜는 아버지의 미완성 항아리를 중심에 두고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조각들을 붙였어요. 마치 별자리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조각을 붙이자 놀라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라 깨진 조각들이 모여 만든 별자리 같은 우주였어요. 금빛, 균열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가마에 불을 지필 시간이었어요. 36시간 동안 지혜는 잠도 자지 않고 가마의 온도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의지해온 정 변호사였습니다. 와줬군요. 윤 선생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오자 가마가 충분히 식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밀려나왔어요. 놀라움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작품은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웠어요. 금빛, 선은 별자리처럼 빛났고 표면은 깊은 청자빛이었습니다. 항아리 바닥에 작은 홈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작은 부분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쪽지가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글계 언어를 아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 내가 자랑스럽다. 내 딸아. 민석과 민우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돌아왔어요. 지혜야, 부동산 계약서를 가져왔어. 민우가 말했어요. 서명만 하면 돼.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작업대 위에 작품을 가리켰어요. 오빠들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래, 예쁘네. 민우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근데 계약 얘기로 돌아갈까?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들, 먼저
제 말을 들어주세요. 테이블 위에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우선 매수권, 문서, 신탁 계약서, 토지 증명서, 모든 것을. 오빠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이게 어떻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제가 이 작업실과 토지를 지키길 원하셨죠. 이건 불공평해. 우리도 아들이야.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맞아요. 하지만 오빠들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저는 단지 아버지의 예술을 지켜내고 싶을 뿐이에요. 오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지혜가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 다시 얘기하자. 민석이 마침내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 오빠들이 떠난 후 지혜는 다시 작품을 바라봤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의 대화였어요. 해냈어요, 아버지.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업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흰 눈이 내린 세상은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깨끗했어요. 마치 이 작품처럼 깨어짐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은 세계였습니다. 봄이 왔어요. 아버지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윤태식 도예문화원 개관식이었어요.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리본 커팅을 준비했습니다. 도예계의 선배들, 지역, 주민들, 해외 미술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빠들은 오나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김 큐레이터가 물었습니다. 오기로 했어요. 어제 전화가 왔었거든요. 오빠들과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정 다툼까지 갈 뻔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지혜야. 민석과 민우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오빠들. 민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아버지의 중요한 날인데. 개관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실 중앙에는 지혜가 완성한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 놓여 있었어요. 자연광이 유리 천장을 통해 내려와 금빛 균열을 비추었습니다. 놀라운 작품이네요. 프랑스에서 온 미술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행사가 한창일 때 민우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혜야, 난 내게 사과하고 싶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너무 재산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 아버지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어. 괜찮아요, 오빠.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지혜는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번호였어요.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혜, 축하해.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 전통 도예 특별전을 계획 중인데 너와 내 아버지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싶대.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 파리로 와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 내 박사 논문건도 있고. 한 달 후, 지혜는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5년 전 유학을 위해 떠났던 그 길을 다시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지혜는 한국 전통 도예의 계승자였습니다. 교수님과 루브르 박물관 큐레이터를 만났어요. 박사 논문 제출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했어. 전시와 함께 논문을 마무리하면 좋겠구나. 다음 날 지혜는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며 자신의 작품이 놓일 공간을 상상해 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센 강변을 걷는데 프랑스 유학 시절 같은 연구실에 있던 피에르를 만났어요. 윤지혜 씨? 피에르, 오랜만이에요. 그들은 강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지난 1년간의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프랑스로 돌아올 생각은 없나요? 가끔 오겠죠. 하지만
제 뿌리는 이천에 있어요. 그곳에서 전통을 지키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갈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혜는 곧바로 작업에 몰두했어요. 루브르 전시를 위한 새 작품 시리즈를 구상했습니다. 흙의 대화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원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문득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 잘 지켜보고 계신가요? 지혜가 속삭였어요. 다음 날 도예 클래스가 있었어요.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흙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혜가 말했어요. 눈을 감고 흙을 만져보세요. 흙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진짜로 흙이 말을 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마음을 열면 들을 수 있어요. 흙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좋은 소식이 있어. 내 회사에서 이천 지역 문화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 내 문화원이 중심이 되면 좋겠어.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오빠.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것을 우리도 지켜야지.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나도 돕고 싶어. 저녁, 지혜는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 앞에 앉았어요. 그 금빛 균열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 손을 흙에 담그자 익숙한 감각이 전해졌어요. 이제 지혜는 흙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흙이 물레 위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항아리 형태였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선이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에는 항상 아버지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있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그 바람에 실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내 딸아. 지혜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멀리서 가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꽃 속에서 지혜는 희망을 보았어요.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희망. 아버지의 예술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희망. 흙이 말했어요. 지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윤지혜라는 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